호화로운 펜트하우스 댄스홀, 조명이 번쩍이고 탱고 음악이 흐른다. 70대 백만장자 박태수, 빨간 드레스를 입은 민지와 뜨겁게 춤을 춘다. 문이 벌컥 열리며 가족들이 들이닥친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꼴입니까? 당신 이 나이에 체면이란 게 없습니까? 돈도 명예도 가문도 모두 버리고 그는 춤을 택했다. 하지만 그 무도의 한복판에서 예상치 못한 폭로가 터지고야 마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신 황혼빛 사랑방 채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70평생을 남들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살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진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와 시선에 맞춰 살고 계신가요? 오늘의 주인공 박태수는 70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춤이었죠. 하지만 그 춤이 그의 인생에 가져온 것은 행복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버릴 것인가, 자신의 행복을 포기할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그가 내린 선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서울 강남의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사이로 우뚝 솟은 고층 펜트하우스, 바로 그곳에서 박태수는 오늘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70대에 접어든 박태수의 손에는 어김없이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술을 한 모금 마시며 거대한 통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30층 높이의 이 펜트하우스는 박태수가 평생에 걸쳐 일궈낸 성공의 증표였습니다.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마감한 바닥, 프랑스에서 공수해온 앤티크 가구들, 그리고 벽면 가득히 걸린 유명 화가들의 작품들이 그의 부와 권력을 말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 속에서도 박태수의 마음만은 왠지 모르게 텅 비어있는 듯 했습니다. 참 멋있는 풍경이군. 박태수는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흥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치열하게 달려온 사업가로서의 삶이 은퇴와 함께 갑자기 멈춰버린 지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매일매일이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박태수는 점점 더 깊은 무료함에 빠져들고 있었죠.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각종 표창장들과 감사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 중소기업 육성에 앞장선 공적, 사회공헌활동 우수기업 대표 등등 화려한 수식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세계 각국의 정치인들, 재계 거물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시간순으로 정렬되어 있었죠. 하지만 박태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돈은 충분히 많았습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한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박태수는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돈은 다 가졌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젊었을 때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맨손으로 시작한 사업을 키워가며 재벌 반열에 오르는 것이 꿈이었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목표를 달성하고 나니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거실 안쪽에서 고급스러운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정이가 우아한 걸음걸이로 다가오고 있었죠. 60대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는 오늘도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샤넬의 트위드 재킷에 진주 목걸이가 은은하게 빛나고 고급 핸드백을 들고 있는 모습이 마치 패션 잡지에서 나온 듯 했습니다. 여보, 또 술 드시는군요. 윤정희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묘한 서늘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매일 밤이면 이렇게 혼자 앉아서
술만 드시면 몸에 안 좋아요. 박태수는 대답 대신 또 한 모금의 위스키를 입에 머금었습니다. 10년 묵은 스카치 위스키의 깊은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그 어떤 위안도 주지 못했죠. 오늘 부인의 모임에서 또 물어보더라고요. 회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윤정이는 소파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다들 회장님이 은퇴 후에 너무 집에만 계신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윤정이 역시 박태수와 마찬가지로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남편과 나누는 진솔한 대화는 점점 줄어들기만 했죠. 사업에만 몰두했던 젊은 시절에는 그래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여유가 생기면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정작 그 여유가 생긴 지금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거리감만 느껴졌습니다. 요즘 사교계에서 저희 얘기가 자주 나와요. 윤정희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은퇴 후에 너무 위축되신 것 같다고. 예전에 그 활기찬 모습은 어디 갔냐고 묻는 분들도 계시고요. 박태수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어둠 속에서 검게 흘러가는 모습이 보였죠. 그의 마음도 마치 그 강물처럼 정처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윤정이는 남편의 반응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집에만 계시면서 술만 드시면 건강도 해치고 마음도 더 우울해지실 거예요. 하지만 박태수에게는 나가서 만날 사람도 함께할 취미도 마땅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사업에만 몰두하며 살다 보니 정작 개인적인 인간관계나 취미생활은 뒷전이었죠.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박태수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 지인인 김 전무로부터였죠. 김 전무는 박태수보다 먼저 은퇴한 후 나름대로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으신 것 같은데 혹시 시간 되시면 재미있는 곳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재미있는 곳이라 시니어 댄스 클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우리 또래들 사이에서 인기가 대단해요. 건강에도 좋고 무엇보다 젊었을 때 기분을 되찾을 수 있거든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나가고 있어요. 박태수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댄스라니 젊었을 때도 한번 해본 적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김 전무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듣는 활기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춤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요. 처음엔 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전문 강사들이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무엇보다 같은 또래분들이 많아서 어색하지 않아요. 한 번만 가보세요. 분명히 새로운 걸 느끼실 거예요. 박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즘 너무 무료한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었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한번 가보죠. 그렇게 박태수는 생전 처음으로 댄스 클럽이라는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지하에 위치한 그곳은 생각보다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였죠. 입구에서부터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고 내부는 마치 유럽의 살롱을 연상시키는 우아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회장님. 김 전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늘은 라틴 댄스 파티가 열리는 날이에요.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박태수는 어색한 기분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대부분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었지만 모두들 활기차고 즐거워 보였죠. 남녀 할 것 없이 화려한 의상을 입고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모습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보세요.
저분이 이곳의 전문 강사 중 한 분이에요. 김 전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린 순간 박태수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려한 빨간 드레스를 입은 한 여성이 파트너와 함께 열정적인 탱고를 추고 있었죠. 40대 정도로 보이는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불꽃처럼 아름답고 매혹적이었습니다. 우아하면서도 역동적인 춤사위, 그리고 음악과 완벽하게 하나가 된 듯한 표현력이 박태수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저분이 누구죠? 박태수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죠. 아, 민지 선생님이요. 이곳의 최고 댄스 강사입니다. 젊었을 때 전문 댄서였다고 하더라고요. 박태수는 민지의 춤사위에서 도저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이상한 떨림이었죠. 마치 젊었을 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지의 춤사위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빨간 드레스가 바람에 휘날리며 만들어내는 우아한 곡선, 음악에 완벽하게 맞춰 움직이는 발걸음, 그리고 무엇보다 춤을 추는 동안 민지의 얼굴에 떠올랐던 그 황홀한 표정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태수는 이른 시간부터 김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그 댄스 강사 민지 선생님 말인데요. 혹시 개인 레슨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민지 선생님은 개인 레슨도 하고 계세요. 하지만 인기가 워낙 많아서 스케줄이 꽉 찬 편이에요. 그래도 박 회장님이시니까 한번 부탁해보죠. 박태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설렘을 느껴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죠. 젊었을 때 윤정희와 처음 만났을 때도 이렇게까지 떨렸던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오후에 김 전무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지 선생님이 개인 레슨 해주시겠답니다. 다만 장소는 회장님께서 정하시면 된대요. 선생님이 직접 나가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네요. 박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레슨을 받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펜트하우스 옥상 정원이 떠올랐습니다. 넓은 공간에 야외 조명까지 완비되어 있어서 춤을 추기에는 완벽한 장소였죠. 우리 집 옥상 정원에서 하면 어떨까요? 밤에 하는 것도 괜찮고요. 며칠 후 드디어 첫 개인 레슨 날이 찾아왔습니다. 박태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마치 하늘 위의 무대 같았죠. 박태수는 조명을 은은하게 켜두고 민지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9시 정각, 민지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편안한 춤 신발을 신고 온 민지의 모습은 어제 본 것보다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무대 의상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오히려 더욱 자연스럽고 아름다워 보였죠. 안녕하세요, 박 회장님. 정말 멋진 곳이네요. 민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여기서 춤을 추면 정말 낭만적일 것 같아요.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박태수의 목소리에는 어색함과 설렘이 동시에 배어 있었습니다. 먼저 기본 자세부터 배워보실까요? 탱고는 파트너와의 호흡이 가장 중요해요. 민지는 박태수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태수가 조심스럽게 민지의 손을 잡는 순간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오랜만에 느끼는 여성의 따뜻한 체온이 박태수의 마음을 동요시켰습니다. 이렇게 서시고요. 제 허리에 손을 올려주세요. 민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춤은 즐기는 거예요.
박태수는 어색하게 민지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민지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죠. 장미와 자스민이 섞인 듯한 고급스러운 향기였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천천히 발을 움직여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민지의 안내에 따라 박태수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딱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연스러워졌죠.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한 이 야외 무대에서 춤을 추는 것은 꿈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처음 치고는 정말 잘하세요. 민지가 격려의 말을 건네자 박태수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태수와 민지의 개인 레슨은 매일 밤 계속되었습니다. 오후 9시가 되면 박태수는 어김없이 옥상으로 올라갔고 민지는 정시에 나타나 열정적으로 춤을 가르쳐 주었죠. 기본적인 탱고 스텝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복잡하고 화려한 동작들을 배워나갔습니다. 박태수는 춤을 배우면서 자신도 모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고 걸음걸이도 한결 경쾌해졌죠. 무엇보다 매일 밤 기다려지는 시간이 생겼다는 것이 큰 변화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정으로 즐기는 취미가 생긴 것이었죠. 회장님, 정말 춤에 소질이 있으세요. 어느 날 밤 민지가 진심 어린 칭찬을 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느는 분은 처음 봐요. 혹시 젊었을 때 춤을 춰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평생 처음이에요. 사업에만 매달려 살았거든요. 박태수는 쑥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덕분에 춤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민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박태수는 점점 더 깊은 감정에 빠져들었습니다. 단순히 춤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민지라는 여성에게 느끼는 특별한 감정이었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남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윤정희의 눈에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매일 밤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처음에는 단순히 운동이나 산책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매일 밤 옥상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윤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 그냥 운동 좀 하고 있어요. 박태수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운동요? 무슨 운동인데 매일 밤 이 시간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옥상에서 음악 소리도 들리던데요. 윤정희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직감은 예리했죠. 남편에게 뭔가 숨기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냥 새로운 취미 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박태수는 여전히 명확한 대답을 피했습니다. 무슨 취미인데 이렇게 숨기세요? 도대체 매일 밤 어디서 뭘 하는 거예요? 윤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지자 박태수는 더욱 말문이 막혔습니다. 춤을 배우고 있다고 솔직히 말하기에는 뭔가 어색했고 특히 민지와의 개인 레슨이라는 것을 밝히기는 더욱 곤란했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박태수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윤정희는 남편의 이상한 반응에 더욱 의구심을 품게 되었죠. 한편 박태수와 민지의 야밤 댄스 레슨은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펜트하우스 관리사무소 직원들 사이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조금씩 퍼져나갔죠. 매일 밤 옥상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와 함께 젊은 여성이 드나드는 모습이 목격된 것입니다. 박 회장님 댁에 요즘 매일 밤 젊은 여자가 올라가더라고요. 정말요? 무슨 일로요? 글쎄요, 음악 소리도 들리고 뭔가 이상해요.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재벌가의 은밀한 이야기는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마련이었죠.
더욱이 70대의 박태수와 40대의 젊은 여성이라는 조합은 충분히 자극적인 소재였습니다. 재벌가 내부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수의 자녀들 귀에까지 이상한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며칠 후 박태수의 펜트하우스 거실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장남 박성우가 딱딱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윤정이가 굳은 얼굴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마치 법정에서 피고인을 신문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박성우는 그룹 대표이사로서 지난 며칠간 회사 소문들과 주가 하락에 시달려왔습니다. 윤정이 역시 사교계 부인들의 수군거림에 괴로워하고 있었죠. 박태수는 위스키 잔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은퇴 후의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라 어딘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박성우가 분노를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온 재벌가가 아버지 얘기로 난리예요. 매일 밤 젊은 여자와 만난다는 소문 말이에요. 무슨 소문 말이냐? 박태수가 담담하게 반문했습니다. 40대 여자와 매일 밤 펜트하우스에서 만나신다는 거예요.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박성우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윤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정말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40년을 함께 산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오해야. 박태수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춤을 배우고 있어. 댄스 레슨이야. 춤이요? 박성우가 경악했습니다. 70 넘으신 아버지가 라틴 댄스, 탱고를 말이야. 박태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왜 댄스 학원에서 안 배우고 집에서 개인 레슨을 받으세요? 박성우가 추궁했습니다. 편하니까 그런 거야. 박태수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편하다고요? 박성우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우리 그룹이 망해가고 있어요. 3대에 걸쳐 쌓은 신용이 무너지고 있다고요. 주가가 어떻다고 그래? 박태수는 무덤덤했습니다. 박성우는 아버지의 태연한 반응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평생 피땀으로 일궈놓은 가업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어요. 윤정이도 참지 못했습니다. 여보, 왜 저한테는 숨기셨어요? 뭔가 숨길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당장 그 여자와 관계를 끊으세요. 박성우가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더 큰 스캔들이 터지기 전에. 그 순간 박태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갑자기 일어서며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거실에 충격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성우와 윤정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아버지, 뭐라고 하신 거예요? 박성우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내 말 들었잖아. 내 인생이야. 박태수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해본 적이 언제 있었나? 가족은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윤정이가 울먹였습니다. 가족? 박태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며 평생 일만 했어. 그런데 내가 행복했던 적이 있나? 박성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 춤이 그렇게 중요해요? 가문의 명예보다? 그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줬나? 박태수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은퇴 후 내가 얼마나 공허했는지 알아?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박성우가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모든 게 망해요. 하지만 박태수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내 결정이야. 춤을 계속 배울 거고 민지 선생님과의 레슨도 계속할 거야. 윤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정말 그럴 거예요? 미안해, 정희야. 하지만 이번만은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당신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윤정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내 인생이야. 평생 남들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박성우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어떻게 해요? 박태수는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상관없어. 뭐라고요? 박성우가 경악했습니다. 회사든 뭐든 내가 맡아. 나는 내 갈 길 가겠어. 윤정이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여보, 40년을 함께 산 저는 어떡해요? 미안해. 하지만 민지와 춤을 출 때만 내가 진짜 살아있다는 걸 느껴. 그 말에 윤정이는 절망했습니다. 그 민지란 여자가 저보다 좋아요? 박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아버지, 이러다 파멸이에요. 박성우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지. 박태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잃는다면 잃는 거야. 하지만 춤은 포기 못해. 박성우가 절규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정신? 내가 지금까지 정신이 나간 채로 살았던 거야.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왔어. 박태수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춤이 뭐라고? 박성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춤이 내 영혼을 깨웠어. 박태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와 함께할 때만 진짜 내가 되는 기분이야. 윤정이가 마지막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제발. 결정했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박태수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 말과 함께 박태수는 당당한 걸음으로 거실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박성우와 윤정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경악했죠. 어머니, 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박성우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 그 민지란 여자가 도대체 뭘 했길래. 윤정이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거실에는 깨진 가족의 잔해만이 남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가장이 갑자기 변해버린 것입니다. 재벌가의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 같았습니다. 박태수는 복도를 걸으며 혼잣말했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 수 있어. 그의 얼굴에는 해방감과 함께 묘한 흥분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민지와의 다음 레슨이 벌써 기다려졌죠.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지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며칠이 지난 후 박태수는 평소와 같이 민지와의 레슨을 기다리며 옥상 정원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기분이었죠. 가족과의 갈등이 격해진 후 처음으로 민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말이죠. 민지가 나타났을 때 박태수는 그녀를 더욱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우아한 걸음걸이, 고운 얼굴,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느낌의 미소까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친근함이 있었죠. 회장님, 오늘은 좀 심각해 보이세요. 민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민지야, 오늘은 춤 말고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어. 박태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든. 민지는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에 대해서요? 뭐가 궁금하세요? 가족 얘기 말이야.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시고 어떻게 자랐는지.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셨죠. 박태수는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시니?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거든요. 민지의 눈에 존경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이름은 정이에요. 그 순간 박태수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정이. 그 이름이 너무나 익숙했죠. 젊은 시절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정이라고. 박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왜 그러세요? 아시는 분이세요? 박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 정이라면. 아니, 그럴 리 없겠죠. 세상에 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혹시 어머니를 한번 뵐 수 있을까? 박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무슨 이유라도 있으세요? 그냥 너를 이렇게 멋지게 키운 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민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려 볼게요. 이틀 후 민지는 한 여성과 함께 펜트하우스에 나타났습니다. 박태수가 그 여성을 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비록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은 분명히 기억 속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태수 씨. 그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태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의 여성은 분명히 젊은 시절 자신이 사랑했던 정이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죠. 정이야. 정말 너구나. 박태수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는 두 사람의 이상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회장님을 아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에 알고 지냈어. 그냥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었지. 박태수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어. 태수 씨,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정희가 급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지난 일이라고? 박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평생 너를 잊지 못했는데. 민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정희는 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지야, 회장님과 나는 젊었을 때 연인 사이였어.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 사정이라니? 박태수가 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반대했던 거잖아. 내가 약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했던 거고. 박태수는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희야, 나는 그때 일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너와 헤어진 후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저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정희의 목소리에도 오래된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태수 씨와 헤어진 후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요. 하지만 그분도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혼자서 민지를 키웠구나. 박태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민지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죠. 그때 박태수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지의 나이 그리고 정희와 헤어진 시기를 계산해 보니. 정희야, 민지는 언제 태어났니? 박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봐요? 대답해줘.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 그건.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지도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제 태어났는지 왜 말 못하세요? 박태수는 더욱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지의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신 그분이 맞니? 아니면. 태수 씨, 제발. 정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솔직히 말해줘. 민지는 혹시 내 딸이니? 그 말에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다고요. 민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태수 씨와 헤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태어났어. 그런데 정확히 누가 아버지인지. 박태수는 민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얼굴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죠. 눈매, 코의 형태, 웃을 때의 표정까지. 이럴 수가. 박태수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지도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회장님이 제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있어. 시기상으로 봐서는. 박태수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정말 민지가 자신의 딸이라면 지금까지 그녀에게 느꼈던 특별한 감정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모든 것이 끔찍한 착각이었던 걸까요? 확실하게 알아봐야겠어. 박태수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 정말 그럴 거예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야 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태수는 단호했습니다.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세 사람은 모두 침묵에 빠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를 뒤흔들기 시작한 것이죠. 박태수가 새롭게 찾은 삶의 활력이 순식간에 의문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보자. 박태수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민지는 복잡한 표정으로 박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정말 그가 자신의 아버지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선택한 춤, 그리고 민지. 하지만 만약 그녀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불안과 혼란 속에서 세 사람의 운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박태수와 민지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레슨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자연스러운 분위기는 사라져버렸죠. 두 사람 모두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회장님, 내일이 국제 시니어 댄스 대회 결승이에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나가실 건가요? 박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댄스 대회에 참가하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이미 등록한 상태였고 무엇보다 춤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나가야지. 우리가 그동안 연습한 게 아깝잖아. 민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든 춤은 춤이야. 박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춤을 시작한 이유를 잊으면 안 돼. 다음 날 저녁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대연회장에는 화려한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국제 시니어 댄스 대회 결승전이 열리는 날이었죠.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과 관중들로 연회장이 가득 찼습니다. 박태수는 검은 턱시도를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민지는 빨간색 시킨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무대 조명을 받으면 더욱 화려하게 빛날 의상이었죠. 긴장되세요? 민지가 박태수의 어깨를 다독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기대돼. 박태수의 눈에는 이상한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큰 무대에서 춤을 춘다는 게 꿈만 같아. 대기실에서 다른 참가자들을 지켜보던 박태수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비록 나이는 가장 많았지만 그동안 민지와 함께 갈고 닦은 실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다음 순서 한국 대표 박태수,
민지 팀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태수와 민지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가자 관중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박태수의 나이를 고려하면 참가 자체가 화제였죠. 음악이 시작되고 두 사람은 완벽한 호흡으로 탱고를 시작했습니다. 박태수의 리드는 확신에 찼고 민지의 팔로 오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죠.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모습에 관중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빨간 드레스가 회전할 때마다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곡선, 박태수의 날카로운 스텝과 민지의 우아한 백밴드, 그리고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극적인 표현력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 관중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대 바로 앞쪽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무대 근처로 몰려들고 있었죠. 박태수와 민지는 춤에 집중하려 했지만 점점 더 많은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마지막 피니시 동작을 완벽하게 마친 순간 연회장은 폭발적인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관중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박수 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기자들이 무대 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님, 박 회장님.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잠깐, 뭐지? 박태수가 당황했습니다. 박태수 회장님, 저 여성이 회장님의 숨겨둔 딸이라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박태수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께서 친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요. 다른 기자가 날카롭게 추궁했습니다. 민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누가 그런? 박 회장님 가족을 버리고 젊은 여성과 도피성 춤을 추고 계신 건가요? 부인분과 아드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기자들의 질문이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저기요, 잠깐. 박태수가 손을 들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기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마이크들이 사방에서 들이밀어졌습니다. 회장님, 유전자 검사를 받으셨다는 소문도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 질문에 박태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실까지 알았을까요?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거야? 박태수가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민지는 박태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나가요. 빨리. 하지만 기자들은 두 사람을 에워쌌습니다. 도망갈 길이 막힌 상황이었죠. 박 회장님, 대답해 주세요. 정말 친딸과 춤을 추신 건가요?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 회사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인분은 알고 계신 건가요?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박태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사실을 말하자니 더 복잡해질 것 같고 부인하자니 거짓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세요.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춤을 추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럼 친부녀 관계가 아니라는 건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에 기자들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럼 정말 친부녀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이건 정말 큰 스캔들이군요. 연회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른 참가자들과 관중들도 상황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죠. 저런, 정말 아버지와 딸 사이인가? 그럼 지금까지 둘이 춤을 춘 게 끔찍하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박태수는 주변의 시선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모두 그만해. 하지만 기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질문을 퍼부었죠. 박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만약 친부녀 관계가 확인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부인분과 이혼하실 계획인가요? 박태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충분해. 나가겠어. 박태수와 민지는 기자들을 뚫고 무대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출구까지 가는 길도 기자들로 가득했죠. 박 회장님, 마지막 질문만. 회장님, 국민들께 한 말씀. 기자들이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박태수와 민지는 간신히 연회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끝났어. 박태수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 민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죄송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 아니야. 박태수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꾸민 것 같아. 호텔 로비에서도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뒷문으로 간신히 빠져나갔지만 이미 늦었죠. 내일 신문에 다 나올 거야. 박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회사도 모든 게 망가질 거야. 민지는 박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춤을 가르쳐 드리지 않았다면. 후회하지 마. 박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춤은 내가 선택한 거야. 결과가 어떻든 후회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꿈 같던 춤의 세계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그날 밤 각종 인터넷 뉴스와 SNS에는 박태수와 민지의 사진이 도배되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충격적인 스캔들, 친딸과의 금지된 춤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넘쳐났죠. 박태수는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스캔들이 터진 다음 날, 박태수는 이른 아침부터 쏟아지는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언론사, 지인들, 그리고 회사 임원들까지 모두 상황을 파악하려 했죠. 하지만 박태수는 모든 전화를 거절했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박성우가 펜트하우스로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신문 보셨어요? 인터넷이 완전히 난리 났어요. 박태수는 침묵한 채 신문들을 펼쳐보았습니다. 일면에는 자신과 민지가 춤을 추는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고, 재벌 회장의 충격 스캔들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주가가 개장 동시에 하한가를 쳤어요. 박성우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거래처들도 계약 재검토를 운운하고 있고 임원들은 모두 패닉 상태예요. 윤정이도 창백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우리 가문이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하는 거예요? 박태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충격이 컸죠.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가봐야겠어. 박태수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도 따라가겠어요. 박성우가 말했습니다. 나도요. 윤정이도 고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결정하시면 안 돼요. 병원 응급실 앞에서 민지와 정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초췌한 모습이었죠. 결과가 나왔대. 박태수가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네.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 검사 결과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박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아들었죠. 유전자 일치율 0%입니다. 친부녀 관계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성우와 윤정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심했죠. 다행이네요. 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민지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은 제 아버지가 아니시네요. 박태수는 결과지를 바라보며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전한 느낌이 들었죠.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까 괜찮을 거야. 박성우가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언론에 해명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박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미 늦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소문을 더 믿고 싶어 해. 해명을 해도 의심의 눈초리는 사라지지 않을 거야. 박태수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언론과 대중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죠. 검사 결과가 조작된 것 아니냐? 이미 일이 터진 후에 검사한 거 아니야? 재벌들은 뭔들 못하겠어? 의구심과 불신은 계속되었고 오히려 더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회사 상황도 심각했습니다. 주가는 연일 하락했고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둘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죠. 회장님, 이대로는 정말 회사가 망합니다. 한 임원이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라도 대책을 세우셔야 해요. 하지만 박태수는 회사 일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결해. 아버지. 박성우가 분노했습니다. 지금이 그럴 때예요? 직원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박태수가 허탈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는걸.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모두 폭락했고 은행에서는 대출 회수를 검토한다고 통보해왔죠.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해요? 윤정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게 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박태수는 혼자 옥상 정원에 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민지와 춤을 추던 그곳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모든 걸 잃었구나. 박태수가 혼잣말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가족의 신뢰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춤을 추던 그 순간들만큼은 진짜 자신이었다는 확신이 있었죠. 그래도 이 춤만은 후회하지 않아. 박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민지가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왜 왔어? 이제는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쟤 때문에 이런 일이. 민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박태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하지만 회장님 가족분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박태수는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지야, 솔직히 말해볼게. 나는 너와 춤을 출 때가 평생 가장 행복했어. 회장님, 물론 내가 내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니었잖아. 그럼 된 거야. 민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이야. 알고 있어. 박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춤을 출 수도 없고 너를 만날 수도 없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지만 더 이상 낭만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죠. 회장님, 정말 후회 안 하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잃은 것들이 너무 많았죠. 가족의 신뢰, 회사의 안정, 사회적 명예까지.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다만 박태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뭐예요? 가족들을 너무 아프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할 뿐이야. 박태수는 비로소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온전히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말이죠.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박태수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내 행복만 쫓았어. 민지는 박태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회장님이 행복하실 권리도 있어요. 그런가?
하지만 그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도 되는 건가? 박태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가족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고 있었죠. 미안해, 민지야. 너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괜찮아요. 저도 회장님과 춤을 출 때 정말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웠던 춤의 시간들이 이제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죠. 이제 헤어져야겠네. 박태수가 말했습니다.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민지가 돌아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박태수는 자신의 공허함을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춤으로 채웠던 그 시간들이 사라지자 예전의 무기력함이 다시 찾아왔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적어도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박태수는 펜트하우스로 들어가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실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박태수가 거실로 들어서자 박성우와 윤정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신문들과 태블릿이 놓여 있었고 모두 박태수 관련 기사들로 가득했죠. 아버지, 앉으세요. 박성우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심각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박태수는 소파에 앉으며 가족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절망과 체념이 느껴졌죠. 회사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박성우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주가가 3일 연속 하한가를 쳤고 주요 거래처 10곳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어요. 윤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은행에서도 대출 회수 검토 통보를 보내왔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파산할 수도 있어요. 박태수는 침묵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충격이 컸죠. 그리고 직원들이 대량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어요. 박성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회사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아버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요. 박성우가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공개 사과라도 하시고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신다는 발표라도 하세요. 하지만 박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윤정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자는 거예요? 박태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날 생각이야. 뭐라고요? 박성우가 놀랐습니다. 회사 경영권도 재산도 모두 너희들에게 넘기고 나는 떠나겠어. 윤정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떠난다고요? 어디로요? 어디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거야. 박성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지금 도망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난리를 치고 나서? 도망이 아니야. 책임을 지는 거야. 박태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내가 있으면 계속 구설수에 오르고 그러면 회사도 가족도 더 힘들어질 거야. 윤정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혼자 남겨두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박태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미안해, 정희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되는 줄 아세요? 박성우도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책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망가는 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박태수가 반문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싸우세요. 박성우가 소리쳤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회사를 살리고 가족을 지키세요.
박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미 다 썼어.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 힘이 없다고요? 윤정이가 서운하게 말했습니다. 그 춤출 때는 힘이 넘쳤으면서요? 그 말에 박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그랬죠. 민지와 춤을 출 때는 그렇게 활력이 넘쳤는데 지금은 모든 에너지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당신, 도대체 우리에게 남긴 게 뭐예요? 윤정이가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평생을 당신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우리가 얻은 게 뭐예요? 박태수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가족들에게 무엇을 남겨줬을까요? 돈도 명예도 모두 사라져버렸는데 당신이 행복하다고 하니까 참았어요. 윤정이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춤춘다는 소문을 들으면서도 참았어요. 하지만 이런 결과라니. 박성우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미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아. 박태수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해. 정말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요? 윤정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박태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달았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에요? 박성우가 분노했습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가족들은? 박태수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생각하니 견디기 어려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박태수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돌아오세요. 윤정이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와서 가족과 회사를 지켜주세요.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박태수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가능할 것 같아? 가능해요. 박성우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박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미 선을 넘었어. 돌이킬 수 없어. 정말 포기하시는 거예요? 윤정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박태수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가족들의 간절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자신의 한계도 느껴졌죠.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될 수 없어. 박태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지와 춤을 추면서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럼 그 다른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박성우가 따졌습니다. 아니야. 그것도 불가능해졌잖아. 박태수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박태수는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박태수도 될 수 없고 춤추는 박태수도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었죠. 그래서 떠나겠다는 거구나. 윤정이가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그게 최선인 것 같아. 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은 모두 정리해서 너희들에게 넘겨줄게. 그리고 나는 사라질게. 아버지. 박성우가 마지막으로 매달렸습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박태수는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결정했어. 내일 변호사를 불러서 모든 걸 정리하겠어. 여보. 윤정이가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박태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그 말과 함께 박태수는 거실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윤정희와 박성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했죠. 어머니,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박성우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윤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박태수는 자신의 방에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죠. 돈도 명예도 모두 버리고 떠날 생각이었으니까요. 정말 이게 맞는 건가? 박태수가 혼잣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어 보였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사라지는 것뿐이었죠. 박태수는 마지막으로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지와 춤을 추던 그곳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걸 잃었지만 그래도 후회는 안 해. 박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자유를 택했지만 외로움을 얻었고 행복을 찾았지만 모든 것을 잃었죠. 내일이면 정말 모든 게 끝나는구나. 박태수가 마지막으로 혼잣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태수는 변호사를 불러 모든 재산과 경영권 이양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일궈온 재벌 제국을 하루 만에 정리하는 일이었죠. 변호사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시는 겁니까? 변호사가 확인차 물었습니다. 그래. 회사 지분, 부동산, 모든 자산을 아들과 아내에게 넘겨줘. 박태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마. 박성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사실 건데요?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박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해. 서류에 서명을 마친 박태수는 가방 하나만 들고 일어섰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포기한 뒤의 첫걸음이었죠. 여보, 정말 가시는 거예요? 윤정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보다는 체념이 담겨 있었죠. 미안해, 정희야. 좋은 아내였어. 박태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성우와 함께 잘 살아. 박성우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연락은 하실 거죠? 시간이 지나면. 박태수가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지금은 서로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펜트하우스를 나서기 전 박태수는 마지막으로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민지와 함께 춤을 추던 그곳에서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죠. 곧 이 모든 것과 작별해야 했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박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민지가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왔어? 박태수가 놀랐습니다. 떠나신다고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민지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최선인 것 같아. 어디로 가실 건데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 아무데나. 박태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춤춰요. 여기서? 아니에요.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민지는 박태수를 데리고 강남의 한 작은 댄스홀로 갔습니다. 평일 낮이라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이었죠. 거대한 거울과 은은한 조명만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처음 춤을 배운 곳이에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춤을 가르쳐 주셨던 곳이기도 하고요. 박태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와는 달리 소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공간이었죠. 음악을 틀어볼게요. 민지가 스피커를 켰습니다. 익숙한 탱고 멜로디가 흘러나오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춤 자세를 취했습니다. 박태수의 손이 민지의 허리에 올려지고 민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음악에 맞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서두르지 않았죠.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정말 후회 안 하세요?
민지가 춤을 추면서 물었습니다. 후회? 전혀. 박태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 춤만은 절대 후회하지 않아. 두 사람의 춤은 이전보다 더 완벽했습니다. 기교를 부리려 하지 않았고 그저 마음으로 춤을 추었죠. 박태수는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민지야,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박태수가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회장님.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음악이 절정에 이르자 두 사람의 춤도 더욱 열정적이 되었습니다. 박태수는 민지를 돌리며 마지막 디프를 시도했죠. 민지는 완벽하게 몸을 맡기며 우아한 동작을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나자 두 사람은 그 자세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거울 너머로 보이는 자신들의 모습이 아름다웠죠. 고마워, 민지야. 박태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너 덕분에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 회장님도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민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 박태수는 민지를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정말 가야겠어. 네. 잘 가세요. 박태수는 댄스홀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민지야, 너도 꿈을 포기하지 마. 춤을 계속해. 약속할게요. 박태수가 댄스홀 문을 닫고 나가자 민지는 홀로 남겨진 공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울 속에는 그녀 혼자만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었죠. 박태수는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일단 남쪽으로 가기로 했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곳을 찾아서 말입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박태수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자유로워졌죠. 더 이상 재벌 회장이라는 무거운 타이틀도 가족의 기대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박태수일 뿐이었죠. 돈도 명예도 다 사라져도 박태수가 혼잣말했습니다. 춤은 내 영혼을 살렸어. 기차가 역을 떠나자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박태수는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죠. 70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진짜 자신만을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박태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차는 어둠 속을 달려갔습니다. 박태수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삶을 상상했죠.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울에 남겨진 가족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우는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윤정희는 홀로 된 삶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죠. 민지도 어머니 정희와 함께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수가 남긴 용기를 바탕으로 더 큰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죠. 몇 달 후 부산의 한 작은 댄스 교습소에서 박태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이 되어 중년들에게 춤을 가르치고 있었죠. 춤은 나이에 상관없어요. 박태수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학생들은 박태수의 열정적인 지도에 감동했습니다.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춤에 대한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진실했죠. 저녁이 되어 교습소 문을 닫고 바닷가를 걸으며 박태수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만족감이 있었죠.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박태수가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더 이상 복잡한 생각은 없었죠. 그저 내일도 춤을 추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바다를 보며 산책하는 평범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태수는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마치 새로운 인생의 가능성들처럼 보였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너 덕분에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 박태수가 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새로운 학생들과 함께 춤을 출 것이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박태수의 새로운 인생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화려함은 모두 버렸지만 진정한 자신을 찾은 만족감이 그를 채워주고 있었죠. 춤과 함께, 바다와 함께, 그리고 자유와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 박태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모든 것을 잃고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의 마지막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한 희생이 옳을 수도 있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죠. 다만 확실한 건 우리 모두에게는 진정한 자신을 찾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마음 한켠에 숨겨둔 꿈이 있다면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박태수처럼 용기 있게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모든 걸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지키면서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